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호남 제2당을 자신했던 개혁신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우며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공천을 둘러싼 내홍까지 불거지면서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총선 전국을 앞둔 지난달 초 순천을 찾았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호남의 제2당이 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개혁정당과 반개혁정당 간의 경쟁으로 최소 2당이 되는 확실한 구도를 만들겠다. 하지만 제3지대 세력과의 통합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지자들이 이탈했고 극심한 내부 갈등으로 새로운 미래와의 합당 결정도 11일 만에 철회됐습니다. 현재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3% 안팎.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지역구 출마자들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신당은 순천 출마를 준비했던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전환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천 전 최고위원을 앞세워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총선 이후에도 외연 확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순천에서 기자회견을 연 천 후보는 지역구 출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순천의 두 번째 국회의원 역할을 하겠다며 의대 유치 등의 지역 현안을 충실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도 동탄에서 지역구 선거를 뛰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를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두고 양양자 원내대표는 강하게 반발하며 탈당을 시사했고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도 당직 사퇴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선거가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당 내홍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가 개혁신당에 던져졌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보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틀간 이루어지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에 공개되며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재산, 병역, 전과 등 관련 정보를 다음 달 10일까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해 투표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정부의 전남 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두고 구체적인 계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의대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총선 전 주요 일정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전남대 병원 분원 설립으로는 상급 종합대학병원 기능이 불가능하다며 실력 있는 지역 의사를 길러낼 의대 신설과 여수대학병원, 광양간호대학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20년을 맞이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그동안 국내외 500개 가까운 기업과 25조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며 앞으로는 미래산업과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글로벌 경제 허브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 10월 30일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듬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했습니다. 전체 면적 57.08제곱킬로미터가 상전 벽해하는 동안 473개 국내외 기업을 유치했고 25조 8,330억 원의 투자를 실현시켰으며 6개 지구, 17개 산단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이고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에는 수소발전과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만 5조 원에 가까운 신규 투자를 유치하면서 석유, 화학, 철강, 항만 위주였던 광양만권의 산업 생태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2030 비전과 4대 전략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는 미래 산업과 해양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경제 허브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첨단 핵심 전략 산업 유치 확대, 수요 대응 산업 명지 공급, 글로벌 해양 관광 정주 도시 건설, 입주기업 혁신 성장 지원을
광양경제청은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첨단 신산업 클러스터와 남해안권 관광벨트의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자유 허브로 거듭난다는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개청 2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차 전지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해 이 같은 광양만권의 미래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산업 현황이나 미래 전망 등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와 연관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광양만권 경제구역은 원재료 생산부터 리사이클까지 2차 전지 전 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난 20년과는 또 다른 새로운 비전과 목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 속의 산업, 물류, 관광의 허브라는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모두 100여 가지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콤부차, 국밥 밀키트 등 모두 28개 답례품 품목을 추가함으로써 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전체 57개 업체 10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한 다음 달 1일 개막을 앞둔 순천만 국가정원 입장권 등 공공시설 이용권도 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추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 사업에 고흥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고흥구는 국도 27호선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와 특산물 판매장, 다목적 공간 등을 갖춘 복합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순천 국토사무소와 협력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고흥구는 인근 유자축제장과 유자공원, 탐방로, 파크골프장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꽃축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말 곳곳에서 벚꽃축제와 진달래축제가 열리는데 올해에는 흐드러지게 핀 봄꽃을 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시 금호동 조각공원입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5년 만에 개최되는 광양 벚꽃 문화제 준비로 분주합니다. 먹거리 부스와 체험 공간이 마련됐는데 정작 주인공인 벚꽃은 보이지 않습니다. 축제장 주변 벚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뽐내고 있습니다. 꽃망울을 터뜨리지 않은 것이 대부분, 겨우 두세 그루에만 벚꽃이 듬성듬성 피었습니다. 시민들은 아쉬운 마음입니다. 날이 이렇게 추워서 그래요. 갑자기 따뜻하면 피는데. 전국 3대 진달래 군락지 가운데 하나인 영취산. 산등성이의 좀처럼 연분홍빛 물결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당장 이번 주말이 축제인데 진달래 개화율은 40%에 머물고 있습니다. 요 며칠 최저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꽃이 피지 못한 겁니다. 거의 안 폈어요. 3월 말에나 4월 초나 그때 가능할 것 같아요. 변덕스러운 날씨에 지난해보다 일주일 축제를 앞당긴 축제추진위원회도 난감합니다. 저희는 개화식이 살짝 이제 덜 폈을 때 하려고 원래부터 일정은 잡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또 더 덜 펴가지고. 늦어지는 봄꽃 개화에 경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벚꽃 축제를 일주일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정보 제공업체에 따르면 여수의 벚꽃 개화 시기는 오는 28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간호사들이 고령 어르신의 집에 직접 방문해 건강을 살피는 방문 간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무안구는 읍면마다 있는 보건지소에 이들을 배치해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홍보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서비스 대상 어르신을 줄이면서까지 이들에게 새로운 보건소로 모두 출퇴근하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르신의 손끝에서 뽑은 피를 기기로 가져가자 화면에 혈당이 나타납니다. 어르신을 살뜰히 챙기는 이들은 무안군 소속 공무직 방문 간호사입니다. 9명의 간호사들이 하루 평균 5곳에서 6곳을 살피고 있는데 주민 대다수가 만성질환 환자인 마을에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 가도
못 고친 뒤에 선생님 때문에 더 그때는 안 오고 항상 돌봐주잖아. 이 혹이 지금 몇 년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먼 데로 가면 안 돼. 무안군은 4년 전 14억 원을 들여 6개 읍면에 보건지소를 개별 설치하면서 기존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방문 간호사들을 각각의 보건지소에 배치했습니다. 어르신들을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게 된 만큼 무안군도 생활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로 적극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이 새 보건소 건립에 맞춰 다음 달부터 이들을 예전처럼 보건소로 재배치하겠다고 나서면서 간호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 보건소에서 모두가 출퇴근할 경우 먼 곳은 오가는 데만 1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비스 축소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구수를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무안군은 정부의 방문보건 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 새 보건소의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집중관리분이랑 신도만 우리 정보통과 대상으로 되고 이제 안 하는 시군도 많고 이제 방문 간호사가 교육이나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간호사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줄어드는데도 무리한 근무지 변경을 하는 이유는 지난해 불거졌던 갑질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소에 있는 간호사가 아무래도 외부에 나가 있잖아요. 본청으로 불러들여야 인사이동이 쉬우니 너네 무조건 다시 들어와라. 누가 봐도 이건 보복성으로 나온 거거든요. 인근 신안에서는 섬이 많은 특성에 맞춰 13명의 간호사가 각각의 보건지소에서, 한평에서도 거리가 먼 월야면 근무 간호사는 해당 지소에서 일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춘 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무안군은 이 같은 반발에도 방문 간호사들에게 최종 통보를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근무지 이동을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최근 광양항의 채선율이 전국 최저 수준까지 크게 떨어져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으로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항만 인프라 확충과 운영 효율화 등 지속적인 채선 저감 노력을 통해 지난 2019년 4.67%였던 채선율을 2022년 2.28%, 지난해에는 0.52%까지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특히 수요 대비 인프라 부족으로 채선이 심각했던 석유화학 부두의 경우 지난해 제2석유화학 부두 준공과 올해 낙포 부두 착공 등을 계기로 획기적인 채선 저감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합니다. 순천시는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7대를 확대 설치하기로 하고 이달 중으로 위치 선정을 마친 뒤 오는 6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는 현재 고정식 CCTV 13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비 가운데 노후화된 넉 대의 성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관내 산단과 택지지구의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각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관내 미분양 용지 매각 활성화를 위한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마동과 와우, 광영의암, 성황, 도이택지 등 지구단위 계획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대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전제로 관련 부서와 구체적인 협의에 나섰습니다.